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2021년 몽꼼수 3화 불법 박사는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훼손한다. 김정민이라는 사람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명백히 카자흐 가짜 박사로 대한민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카자흐 가짜 박사 활동에 대한 변명으로는 EBS가 고의로 나를 박사로 집어넣었다가 이 동영상을 지음으로써 김정민을 흠집내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설계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영상 제작 비용은 억대의 자금이 들어갑니다. 억대의 자금을 이용해서 2013년, 2014년에 한국에 알려지지도 않은 해외 유학생 김정민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 거대한 자금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료였던 안모 정권 씨는 EBS가 먼저 섭외한 게 아니라 김정민이 EBS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는 마치 김정민이 도장깨기TV에 억대의 돈을 줬다가 돈을 못 갚아서 마음고생 시키는 작전 같은 말도 안 되는 작전이죠. 카자흐 가짜 박사에 대한 변명으로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는 박사학위 과정이라 하더라도 박사라고 불러준다. 네, 맞습니다. 제 친구도 박사 과정 중에 저희 친구들이 김박 이렇게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박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지, 그 친구가 박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그 후에는 당연히 박사라고 불러주지 않을 것입니다. 즉 박사 과정인 사람을 김박사라고 불러주는 것은 박사를 따게 될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불러주는 거지 그의 학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김정민이 얘기한 자기 동네, 그 동네는 어디입니까? 국학원, 환단학회, 천지일보 등입니다. 이런 동네에서 강사에게 박사 과정 중이라도 박사라고 불러준 거라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동네 박사, 그런 동네에서나 인정하는 박사라고 명시를 해야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고 볼 수 있는 인쇄물에 박사라고 명시한 건 잘못이죠. 김정민, 그 동네에서만 인정하는 카자흐스탄 박사, 이렇게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불법적인 박사 활동이며 가짜 박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우리 동네라는 것이 국영방송인 EBS나 그래도 언론사에 해당되는 뉴스타운, 여기도 그 동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그 동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김정민의 가짜 박사 활동은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죠. 즉 엉덩이에 땀띠나게 열심히 연구해서 박사를 취득한 사람이 박사라는 타이틀로 활동하는 것이 정상인데, 박사가 아닌 사람이 박사로 활동해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를 하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행위죠.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사회라면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를 취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사과정 입학만 하고 박사 활동하는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전례가 돼버리기 때문이죠. 현재 이런 불법 박사 활동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없다면 국회의원들이 꼭 만들어야 될 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이후 몽골 박사로 활동한 것은 불법 박사 활동입니다. 김정민은 2017년 몽골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주장하지만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학 연도를 번복하고 있습니다. 2012년인지 2013년인지 2014년인지 헷갈려하고 있고 여러 개로 표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적 증명서가 2013년부터 명시되어 있고 학교의 공식 입장은 2014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황당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2013년 입학이 맞는데 그 관계자의 말처럼 2014년도 입학도 나는 서류에 증명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요? 질문의 요지는 2013년 입학을 증명하고 2014년 입학을 증명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입학 연도가 언제냐? 너의 입학 연도가 A라면 B는 왜 네가 입학 연도라고 했고 B가 틀린 이유는 뭐냐? 맞다 했는데 입학 연도가 두 개인 사례가 세상에 존재하냐? 혹시라도 그렇게 됐다면 그 사정을 이야기해 보든가. 당연히 그에 대한 설명은 없고 막무가내죠. 박사 관련 다 설명했다. 나에게 무언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정하려는 마음도 없으면서 꼬투리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질문만 할 뿐이다 라고 빽거리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묻는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죠. 출입국 기록에 의거 수업 일수 미달이 주장되어지고 있지만 김정민 씨의 자세한 주장은 없습니다. 몽골 대학교 교수의 2013년 출석부 체크라도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민이 그런 자료를 들이밀면서 수업일수 미달이 아니라고 증명하지는 못했던 거죠. 김정민의 논문에 논문 심사위원 사인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위원이 김정민의 논문을 박사 논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논문 내용이 켄트 컬더 교수와 동일하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모르고 했다고 하죠. 하지만 비고의적으로 표절하더라도 표절은 표절입니다. 김정민의 증언과 일부 알려진 김정민의 논문대로 2017년 박사학위 논문이 2012년 켄트 칼더 박사의 신대륙주라는 책과 같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정민은 자신은 2009년에 논문 계획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2012년 켄트 칼더 박사의 책을 베껴 쓸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켄트 칼더 박사는 2012년에만 책을 낸 게 아닙니다. 1979년에 박사학위를 땄고 82년부터 아시아, 코리아, 재팬 등등에 대한 책들을 계속적으로 내오고 있습니다. 김정민의 학술 논문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참고 문헌이 9건 중 1건이 전문서적이고 블로그와 인터넷 사이트가 4건, 신문기사, 칼럼, 안내문 등이 4건이었습니다. 논문 작성에서 이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출처가 명확한 문헌을 갖다가 인용해야 됐던 겁니다. 어쩌면 김정민은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를 갖다 썼을 뿐인데 그 인터넷 자료의 출처가 켄트 칼더였던 거죠. 인터넷에 썼던 사람들은 켄트 칼더인지 몰랐거나 켄트 칼더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썼기 때문에 김정민은 그게 켄트 칼더로부터 나온 건지를 모르고 그냥 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모르고 했다고 해도 표절은 표절입니다. 홍진영 씨도 고의로 표절해서 논문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도 시간과 노력을 들였고 당시에 주변 관리에도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논문을 썼지만 그 논문의 결과물이 표절이다 라고 판단이 돼 버릴 경우 그 논문이 사회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거죠.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홍진영은 개인적으로 억울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논문을 가지고 박사 타이틀을 유지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며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러 그랬든 몰라서 그랬든 논문 표절자들이 하는 행태 중에 하나가 원문 보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정민도 지금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노력했고 그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물을 숨긴다는 것은 모순으로 본다는 거죠. 이런 모순된 행동을 보였던 사람 중에 홍진영 씨는 그래도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연히 다른 같은 남자로서 쪽팔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요. 존버하면서 내 논문이 최고다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몽골어 아냐고 모르면 말을 말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몽골어를 몰라서든 우리가 몽골 논문을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해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혹은 못하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해외 박사학위 신고 과정에서는 논문에 대한 검토가 있습니다. 김정민은 켄트 콜더 박사 논문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절로 판결이 될 겁니다. 김정민의 논문 심사위원 중에 이 표절을 아는 한 사람, 전문가가 사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정민 말로는 6개월간 사인을 받으러 다녔다고 하나 결국 그 한 사람한테는 사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토를 맡는 사람들은 당연히 김정민 전공과 연관된 국제관계학 분야가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에도 KCI에 2010년에 등재되어 매년 14건의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국제관계연구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이 심사하면 100% 논문 표절로 판명될 것입니다. 김정민 자신조차 유사하다고 인정을 했으니 논문 표절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김정민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외국 박사 학위 등록 절차를 스스로 밟을 이유가 없습니다. 3년 전인가 6개월이 지나도 국내 해외 박사 등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동영상까지 만들었지만 박사 취득했다는 2017년부터 4년여 지난 현재까지 등록은 없습니다. 몽골어를 몰라 오스카 다이아몬드라는 친구가 대신 써줬다. 김정민은 몽골어 모르지만 몽골인 친구와 영어 소통을 하면서 그 느낌 맞아 라고 논문을 작성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것은 김정민도 자기 논문을 읽고 해석하지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자기 논문의 느낌만 안다는 거죠. 자기 평생의 성과라고 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10여 년간 유학을 하면서 취득했다고 하는 몽골 박사 졸업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유나TV에서 조사를 했던 바와 같이 그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김정민은 다른 사람과 달리 졸업장도 2장이고 그 졸업장의 인쇄도 불량하고 진위 판단을 위해 QR코드 확인일 전화 변호사가 추천을 했지만 불응을 했고요. 졸업장 양식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 분과별로 학과별로 다르다고 주장을 했으나 학교 측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전의 영상인 진짜 박사는 소송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졸업장이 다르다고 가짜라고 주장하지 마라. 분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이다. 니네가 몽골 대학의 시스템을 아냐. 몽골대 직원 4명여에게 확인을 한 결과 같은 해의 졸업장은 양식이 다 같고 다른 캠퍼스까지도 모두 같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가짜 박사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없이 가짜 박사인 거 더더더 이야기해봐라는 역시 황당한 이야기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딱히 관심도 없고 몰랐던 사항이죠. 몽골에서는 2천만 원에 6개월에 박사 취득이 가능하다고 자기가 시인을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모든 정황들이 자기가 그렇게 한 것과 일치를 하고 있는 거죠. 2017년 졸업을 했지만 몽골대 전산에 2020년에 등록이 됐습니다. 정확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짜 박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비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박사인 걸 맞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거 하나만 아니어도 박사가 아닌 겁니다. 즉 진짜 박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A를 입증해야만 하는 겁니다. 입증 책임 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하는 겁니다. 학과마다 졸업장이 다르기에 진짜 학위증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인 건 다 알았지만 우리가 당장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가짜 박사의 치졸한 술수였을 뿐이죠. 전산 등록도 생각해 보세요. 김정민은 1년에 최대 5억까지 벌었지만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후배들에게 지원했다고 하지만 정작 1,000만 원도 받았다는 후배는 없습니다. 안정권 씨는 받은 돈도 다 갚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런 돈이 몽골대 전산 등록에 쓰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정민은 몽골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발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법의 판단은 법의 판단이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늦게 몽골대 전산에 등록이 됐다라는 점과 분과별로 졸업장이 다르다는 거짓말을 했어야 되냐, 졸업장 QR코드 확인 시 중국 관련으로 나온다든가 졸업장 QR코드를 찍었더니 다른 사람이 나온다든가 하더라도 몽골 전산에 등록됐다고 이 사람이 박사냐?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왼쪽에 많은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할 때 당신은 이 학위를 정상적인 학위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비정상적인 학위로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논문 대필과 논문 표절을 했으면서 박사학위 취득이라고 기만하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박사 학위자로 출마한 것은 불법 박사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진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고의적으로 모르고 표절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은 인정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논의됩니다. 모르고 표절한 것은 형벌의 경감 사유가 될 수 있겠으나 표절을 알고도 박사라고 주장하고 활동하는 것은 가중처벌의 사유가 될 것입니다. 홍진영 씨도 학위로 강단에 설 것도 아니었고 무역학 석사는 노래 부르는 가수와 직접적인 관련도 없습니다. 하지만 박사라는 타이틀로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것이 현실임이 인정되었던 것이죠. 박사 학위는 아니더라도 박사 수준은 되는가? 태양과 지구입니다. 저의 아이디어는 지구에서 이런 유턴 형태의 관을 뚫어서 태양 쪽으로 가까이 보내서 그 물건을 익히거나 에너지를 얻은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도장깨기 TV의 신인류 에너지학 박사 논문입니다. 지구에서 물질 이동을 이용한 태양 에너지 확보를 통한 인류 에너지 해결에 대한 고찰,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를 발굴하거나 여태껏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의 정답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장깨기 TV를 음해하고 지구가 에너지를 얻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나쁜 세력들이 저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로를 구현할 수 있는가, 만들 수 있는가? 저의 답변은 미래의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충분히 구현 가능할 거라 기대한다. 저의 답변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이렇게 수십만 킬로를 이동시키는 게 비용이 훨씬 더 드는 게 아니냐? 이에 대한 답변은 이동 통로를 진공 상태로 유지해버리면 우주 공간에서 그냥 가잖아. 그런 것처럼 이동에 에너지가 들지 않을 것이다. 정말 신박하죠? 이처럼 새로운 문제 발굴이나 정답 또는 해결책을 제시하더라도 현실 불가능이라는 조건을 전제하고 간다면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죠. 도장깨기 TV 미래 로봇학 박사 논문, 태권브이를 이용한 우주 침략 방어. 내용은 태권브이를 남북극이 아닌 적도 위주로 해서 서쪽으로 돌면서 지구를 정찰한다는 논문입니다. 현재 인공위성 등은 남북극을 이동하면서 전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과 달리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를 발굴하는 거죠. 적도에서 서쪽으로 도는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는 태권브이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가 있죠. 하지만 TV에서 나오잖아요. 그 옛날에 TV에서 나왔는데 얼마 안 가서 만들어지겠죠. 제가 인공지능의 발전이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1단계다 라고 여러분한테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박사로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김정민의 논문도 이런 류라는 겁니다. 제가 몽골 독달 김정민의 카자흐 논문을 빠보자 라는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논문의 요약은 국제관계 변화에 대비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카자흐에서 중국에 직접적으로 가스나 석유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카자흐, 몽골, 중국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자. 카자흐가 중국에 못 팔아먹으면 카자흐는 몽골에 팔아먹고 몽골은 중국에 팔아먹든가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논문도 허황되다는 게 카자흐, 몽골과 우리가 연결을 하려면 북한, 중국, 일본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본 이야기는 배제되고요. 중국 또한 배제가 됩니다. 김정민의 주장은 이 초록색 선으로 분명 북한과 중국을 관통하고 있는데 중국 배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순된 거죠. 북한과 중국을 토한 경로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단거리면 뭐합니까? 언제고 중간에서 막아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라인이라면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김정민은 우리나라가 중앙아시아에 끼어들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 역사까지 공동으로 만들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아쉬울 게 없습니다. 카자흐나 몽골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어야지 우리가 몽골이나 카자흐한테 손을 내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국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미국에 손을 내밀어야죠.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미국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 수도 있는 거죠. 카자흐나 몽골이 우리한테 손을 막 내밀어야 우리도 하나 내밀어 줄까 말까 한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이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이들과 연계를 안 했거나 못했던 지난 100년까지도 우리는 저들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해왔습니다. 2015년 김덕수 박사님의 기고인데요. 이분도 켄트 칼더를 표절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2017년 이전에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연결은 널리 알려진 상황이고요. 논문 수준이 아니라 기고문 수준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북한과 중국과의 평화적 체결이 선 조건입니다. 하지만 김정민은 국가들 간의 평화적 체결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죽어서 북한도 통일하고 만주까지 수복하자는 주장을 2017년, 2018년 열심히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상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탔었고요. 북한과 중국 없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 점에 대한 반론이죠. 나름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정민의 논문은 결국 공상이나 허상에 가깝습니다. 그가 만주수복을 내세웠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돕는 1대1로와 유사한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몽골은 공산 국가입니다. 이들 주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김정민도 그건 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 국가인 카자흐와 몽골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면 도와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김정민이 이야기한 것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민은 분명 말을 바꿀 겁니다. 2020년에 미국 대선은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고 했다가 2021년 초에 말을 바꾼 모양이에요. 계정이 폭파돼서 옛날 동영상이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옛날 동영상과 지금의 말을 비교해보면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번 동영상 학위 논문 관련 결론입니다. 김정민의 논문은 표절과 언어 능력 미달로 대피를 했습니다. 대필로 인해 자기 자신이 논문을 알지 못하는 초유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해주는 대필자 등이 있어야 그 말을 듣고 느낌 정도 이해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논문 내용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몰라서 번역도 못하고 또 전문 번역인을 사서 번역을 했을 경우 표절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표절자들의 임시 방편인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논문 계획서와 학회 논문에 공개된 내용들은 이미 나와 있는 기고문 수준이거나 카자흐에서 중국에 게스 등을 팔기 위해 몽골로 예비 라인을 뚫자는 친카자흐, 친몽골, 친중국적으로 중국의 1대1로를 막는다는 주장과 전면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민주주의 국가를 통한 1대1로와도 대치가 되는 거죠. 남북통일이나 만주수복은 미국에서도 논의의 대상입니다. 그걸 전제로 쓴 논문은 사실상 공상, 허상에 해당합니다. 유라시아 철도도 각 나라의
평화협정이 전제됩니다. 박사급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표절했고 대필한 그 논문조차도 현재와 미래의 국제관계 사정에 맞지 않습니다. 표절하고 대필했지만 그 가치가 있다면 써야죠. 하지만 홍진영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표절한 논문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표절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표절했다는 건 이미 나와 있다는 거고, 그 이미 나와 있는 걸 보고서 사용할까 말까 이야기하면 되지, 이미 나와 있는 걸 표절한 걸 가지고 뭘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표절하고 대필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주장하고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불법 박사의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의 내용 중 제가 미처 몰랐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추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